여러분은 우리 한복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오색찬란한 치마 저고리나 예쁜 장신구, 크고 화려한 가채 등 여성 한복이 떠오릅니다. 그와 비교하면 남성의 한복은 좀 수수하고 얌전한 느낌이 들곤 하죠.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패션과 유행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죄다 남성들이었다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 남자 패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에 과몰입했던 나라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양반과 상민을 불문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맨날 플렉스나 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사치 금지령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사치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돈 굳었네 게이득 이러면서 진짜 돈을 안 쓰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오히려 안 들키게 잘 티도 안 나는 물건에까지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겉보기에는 검소하고 수수한데 자세히 보면 있는 대로 돈을 처바른 패션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특히 여성들보다 사회활동이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많았던 당시의 조선 남성들은 더더욱 꾸민 듯 안 꾸몄지만 뽐새는 나도록 차림새에 훨씬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자, 지금 막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이 된 만두. 오늘은 다른 사대부 집안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인데요. 찌질한 패션으로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보기로 합니다. 우선 상투를 틀어야겠죠. 첫째,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망건을 둘러매줍니다. 이때 망건 위에 달려있는 반달 모양의 돌은 풍잠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쓸 가시 풍잠에 걸려서 잘 벗겨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둘째, 머리카락을 잘 꼬아서 예쁘게 똥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계란만한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상투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상투가 안 풀리도록 남성용 비녀인 동곳을 꽂아서 고정합니다. 이거 피자 고정피나. 넷째, 망건의 줄을 단추같이 생긴 관자에 걸어서 서류봉투 봉하듯이 돌려줍니다. 다섯째, 남은 망건 줄을 상투에다가 단단하게 감아주면 끝입니다. 이때도 패션 리더라면 눈가에 주름이 사라질 정도로 망건을 꽉 조여매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너무 꽉 조였기 때문에 망건을 벗으면 살이 패여서 피가 나거나 편두통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죠. 그럴 때는 보통 이 휴대용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살적 미리라는 건데요. 원래는 삐져나온 잔머리를 밀어넣는 용도지만 망건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사용했죠. 자,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여러가지 패션 아이템이 등장했죠. 솔직히 겉보기에는 잘 티도 안 나는 이 작은 액세서리들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은은하게 자랑질했습니다. 가난한 평민들은 액세서리 다 생략하고 맨상투로 다니거나 동물의 뼈나 나무 등으로 만든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반면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금, 은, 옥, 산호, 만호, 호박 등 비싼 보석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했고요. 특히 망건에 붙어있는 관자는 신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재료나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일품은 소형의 옥관자, 정이품은 소형 금관자, 종이품은 대형 금관자, 정삼품은 대형 옥관자. 그리고 미관 말직이나 일반 서민들은 쇠뿔이나 뼈로 만든 관자를 쓰는 시기였죠. 자, 다시 만두로 돌아가서 이제 옷을 입을 차례인데요. 조선의 패피들은 기본적으로 저고리나 바지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아우터로 멋을 부렸습니다. 이 아우터를 포라고 하죠. 소창의, 소매가 좁고 양 옆구리가 트여있다. 뒤로 묶어서 입기도 하고 이너로도 입었다. 중치막, 소창의와 비슷하게 양 옆구리가 트여있는데 소매가 넓어졌다. 대창의, 소매가 넓고 옆구리는 막혀있고 뒤만 한 줄로 트여있다. 저고리에 주름 치마를 결합한 원피스 같은 천릭이나 조끼처럼 덧입는 형태의 다포도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간지나는 건 바로 도포입니다. 뒤트임이 있고 그 위에 옷자락이 한 겹 더 내려와서 궁뎅이를 가려주는 디자인이죠. 영화 군도에서 동원이 형님이 나쁜 놈인데 응원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도포핏이 존나 멋있기 때문. 자, 여튼 예쁜 노란 저고리에 갈색 바지, 추우니까 핑크색 누빔 조끼도 하나 걸치고요. 하늘색 중치막에 허리띠까지 싹 매주면 궁극의 레이어드 패션 완성.
자, 만약에 만두가 조선 초기의 사람이었다면 외출할 때 귀고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선 초까지만 해도 남녀나 신분을 불문하고 준내 힙하게 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 애들도 귀를 뚫었고요. 전쟁 때는 피어싱 자국이 있냐 없냐로 외나라의 첩자를 가려낼 정도였죠. 그러나 선조 때에 귀고리 착용 금지령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귀고리 착용하는 거 보고 중국 애들이 비웃더라. 귀고리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거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현대 남성 패션의 정점인 손목시계에 비견될 수 있는 조선시대의 패션 아이템은 바로 부채였는데요. 에게에 무슨 부채 따위가 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에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존잘님의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는 부채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죠. 부채 끝에 다는 장식물인 선추의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케이스 형태의 선추에다가 향가루, 비상약, 나침반, 이쑤시개 같은 걸 넣어 다니기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두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다용도 맥가이버 은장도인데요. 무려 젓가락이 들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갓을 고르면 외출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갓의 꼭대기에 다는 정자는 만두의 공무원 직급에 맞게 옥으로 만든 걸 달고요. 안에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다 털어서 구매한 명품 갓새사리도 달아줍니다. 근데 풀 착장한 꼬라지를 보니까 이놈 이거 사치하는 걸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죠? 근데 친구들에 비하면 만두는 거의 패션 고자 수준. 이것들 싹 다 잡혀가길 바라면서 교양 만두였습니다.